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5일 첫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문장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외화의 반출에 필요한 신고나 허가 절차를 위반했다는 매우 단순한 공소사실을 기초로 해서 기소가 됐는데 실제 내용은 제3자 뇌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피고인의 공소사실 주요 내용들이 원심에서 심리됐다. 의도적으로 분리기소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범인 이재명의 증거자료에 대한 탄핵 등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가 이루어졌고 이 상태에서 항소심이 마무리되면 사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등 여러 가지가 예상된다. 이 사건 재판 때문에 추가 기소된 제3자 뇌물 심리가 형해화될 수 있고 양형상 불이익도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변호인의 얘기인데 누구 변호인의 얘기로 들리십니까? 누구의 변호인이길래 이렇게 온통 처음에 그 외화 밀반출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기소를 했는데 나중에는 제3자 뇌물로 변했다. 이거를 지금 첫 번째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쪼개기 기소를 한 것 아니냐, 뭐 의도가 불순하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거자료, 제3자 뇌물죄죠. 그 이제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했다는 부분하고 방북 비용을 또 쌍방울그룹이 대납했다는 그 총 합쳐서 800만 달러 대납 부분에 관해서 그 증거자료에 대해서 반론, 이재명 대표 측의 반론이 없는 상태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면 지금 나중에 그 별도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아직 본재판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이재명 피고인의 대북송금 1심 재판에 그 자체가 껍데기밖에 안 남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이화영 재판에서 이 제3자 뇌물죄의 상당 부분이 확정이 된다.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면 이재명 재판은 해보나 마나 아니냐, 이거를 지금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 변호인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이 얘기를 다 듣는 순간 이재명 변호인이 얘기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그 불법 대북송금과 그다음에 불법 뇌물, 그다음에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보석신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석해달라, 풀어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 물론 보석을 이제 허가해주면 보석 조건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그거를 신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왜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2년 넘게, 지금 2년 가까이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부당하다, 이러면 자기 방어권도 침해되고 뭐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화영 피고인이라면, 변호인이라면.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지금 잡아놓고 있으니까 뭐 인권 침해 요소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수많은 이제 논리들을 변호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판사를 설득하는 자리입니다.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으니까. 그런데 온통 이재명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에 불리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에 불리하니까 이화영을 풀어달라.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왜냐하면 공범관계인데.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제가 이제 수원 고등법원 형사 1부에서 보석신문을 한 겁니다. 지금 거기서 2심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보석신문은 보석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 변호인은 보석 사유나 조건에 대한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신다. 1심에서 재판 중인 다른 사건이 선고될 때까지
이 사건, 지금 항소심이죠. 항소심 선고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인데 납득하기 어렵다.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항소심,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2심 선고가요, 10월 말에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결심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선고가 된다는 거죠. 아마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 1심 본재판은 지금 공판준비기일 말고 그때쯤 시작할 겁니다. 지금 변호인 주장은 이화영 재판의 2심이 여기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재명 피고인은 이화영과 공범인데, 그런데 이재명 피고인한테 불리하다, 이거를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화영 보석신문 자리에서. 웃기죠, 정말. 정말 웃기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누구의 변호인인데,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이화영의 보석인가, 아니면 이재명의 어떤 형량 감경인가, 아니면 이재명의 무죄 주장인가. 이재명의 무죄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장을 왜 이화영 보석신문 자리에서 하죠? 황당한 일이죠. 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심에서 뇌물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대북송금 3가지로 이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받았는데, 지금 2심은 그중에서 정치자금법과 뇌물은 빼고 외국환거래법 요 위반 혐의만 가지고 2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한 2심 신청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화영 1심 재판의 판결문을 보면 여기에서 이걸 이재명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은 이화영이 쌍방울 그룹을 통해서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하고 800만 달러를 주었는데 이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작년 6월에 실토를 했었죠. 사실은 보고했다, 이재명 도지사한테. 그랬다가 7월 초부터 집중적인 회유를 받고, 저는 민주당의 회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죠. 그 당시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30년 지기인 이우일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백정화 씨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이렇게 돼서 저는 회유했다고 보는 입장이죠. 제 의견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검찰이 박찬대 최고위원을 좀 참고인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아달라 그랬더니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까 체포영장도 청구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여튼 그 박찬대 당시 최고위원의 이화영 측 접촉이 이화영 회유의 일환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자백을 번복하도록 한 게 바로 이재명 대표 측 박찬대 최고위원인데, 자, 그러면 그 후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진술을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자백한 것이 검찰의 회유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또는 술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참 동안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술판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그 말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본인의 자백을 지금 번복하고 있고, 그걸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아마 끝까지 유지할지는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끝나면 이화영 1심 재판부는 신진우 부장판사죠. 지금 민주당 개딸들이 탄핵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고를 받았느냐 보고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2심이 이대로 끝난다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다는 의미는 그건 이화영 때문에 불리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별도로, 물론 그것도 신진우 재판장입니다만은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과연 이화영이 보고를 했느냐? 이재명은 보고를 안 받았느냐? 그러면 경기도의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부지사와 도지사의 관계는 어떠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7월에 각 실국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항상 보고하고, 그 중에 전결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항은 보고하고, 평화사업에 관한 거는 월말에 진척 상황을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지시 공문은 그건 또 어떻게 됐는 일이냐, 이런 부분을 아마 이재명 재판에서 다뤄야 될 겁니다. 그거는 지금 이화영 재판에서 다뤘던 1심 선고 그리고 10월 말에 이제 결심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관련 없는 얘기. 다만 그 과정에서 이화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그 증거들이 이제 나왔죠. 그 증거는 그대로 활용이 되죠. 지금 여기서 그 이화영 변호인이 이렇게 이재명을 위해서 뭐 이런저런 변호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7월에 경기도 실국에 보냈던 공문이 사라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황당한 사실이죠. 이화영의 보석신문에 나온 이화영의 변호인이 나와서 보석신문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이재명 대표 걱정만 하고 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 이 사람은 결국 무늬만 이화영 변호인 아니냐. 그럼 이 이화영 변호인을 결국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측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고요. 이러면서 떠오르는 장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떠오르죠. 자기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자기 걱정은 안 하고 이재명 걱정만 하더라, 가짜 변호사다, 이런 얘기를 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화영 변호인도 결국은 가짜 변호사 아니냐, 문의는 이화영 변호인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재명의 재판에만 신경 쓰는 변호인 아닌가,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이화영 본인이 이제 문제 삼을 부분이긴 하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법정에서 우리가 뭐 재판을 많이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네, 이 얘기는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재명 피고인이 대북송금 재판과 관련해서 떨고 있다, 이런 반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보석신문에까지 가서 그걸 시비를 걸고, 이화영 보석신문뿐만 아니고 이화영 2심 선고 자체가 빨리 끝나면 안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 대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관련 재판 사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 제가 뭐 이거는 여러 번 제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피고인이 대북 송금 문제로 떨고 있다는 그 반증,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